학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단어는 공부라는 단어입니다. 공부라는 단어는 양손 손바닥을 펴시고요. 이 손바닥을 양쪽 귀 위치에서 위치시킨 후에 앞으로 내려주시면 공부라는 단어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공부. 다시 한번요. 공부.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나중에 전공이라는 자신의 알맞는 과목을 선택하게 되죠. 전공이라는 단어는 오른손을 내리신 후에 앞으로 쭉 뻗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전공.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전공. 이 전공이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전문가 또는 무엇을 전문가처럼 하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전공 또는 전문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목이라는 수화 단어인데요. 과목이라는 수화 단어는 공부라는 수화를 해주신 후에 이렇게 과목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공부하신 후에 과목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이라는 수화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과목. 다시 한번요. 과목. 우리가 이런 과목들을 배우거나 우리의 후배들한테 가르치기도 하죠. 먼저 배우다라는 수화는 오른손 검지를 살짝 드시고요. 살짝 구부려 주신 후에 이 검지손가락 끝으로 코끝을 톡톡 쳐주시면 배우다라는 수화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배우다. 다시 한번요. 배우다. 배우다와 반대되는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먼저 왼손 엄지손가락을 펴시고요. 내가 이 상대방을 가르칠 때는 내 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해주시면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여기는 내가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면 내가 가르침을 받는 경우에는 위치가 반대가 됩니다. 엄지손가락이 안쪽으로 오시고요. 가르치는 손이 바깥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르치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배우다와 가르치다를 해보도록 할게요. 배우다라는 단어는 뭐였죠? 배우다라는 단어는 검지손가락을 펴시고 코끝을 톡톡 쳐주시면 배우다라는 단어가 됐었죠.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뭐죠? 엄지손가락을 먼저 올리시고요. 내가 가르칠 때는 안쪽에서 가르치는 손이 있는 거고, 내가 가르침을 받는 경우는 반대로 오셔가지고 가르침을 받으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르치다 또는 가르치다. 이번에는 우리가 배우는 과목들에 대해서 한번 수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어인데요. 국어는 왼손을 살짝 검지와 그리고 또 엄지를 붙이신 후에 이런 모양을 만드시고, 오른손 검지를 그 위에 살짝 대시고 오른손을 살짝 돌려주시면 국어라는 수화 단어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국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국어. 다시 한번요. 국어. 두 번째는 수학 또는 산수라는 단어인데요. 양손을 펴시고요. 안쪽으로 접으시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산수. 숫자를 하나둘씩 세는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학 또는 산수. 그 다음에는 영어라는 단어인데요. 우선 지읒자 모양을 만드시고요. 이거를 옆으로 해보세요. 옆으로 하신 후에 이거를 턱 밑에다 대시고 옆으로 이동해 주시면 영어라는 수화 단어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영어. 다시 한번요. 영어.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국영수를 배웠는데요. 그럼 국영수를 우선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국어는 뭐였죠? 국어. 다시 한번요. 국어. 두 번째는 영어인데, 영어는 뭐죠? 영어. 다시 한번요. 영어. 수학은 뭐죠? 안쪽으로 접으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학 또는 산수. 다시 한번요. 수학. 이번엔 역사와
사회, 그리고 또 과학이라는 과목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역사라는 수화는 역사가 사람들의 일대기를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수화가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라는 수화를 해볼까요? 사람이라는 수화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역사는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역사라는 수화는 사람이라는 수화를 붙여주시고요. 오른손을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 역사라는 수화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역사. 다시 한번요. 역사. 이번엔 사회라는 단어인데요. 사회도 역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사회라는 단어는 사람이라는 수화를 붙이신 후에 원을 그려주셨다가 다시 붙이시면 됩니다. 이러면 사회라는 단어가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회. 다시 한번요. 사회. 세 번째로 과학이라는 단어인데요. 과학은 왼손을 주먹 쥐시고 앞으로 내미신 후에 오른손 검지로 왼손 주먹 아래를 살짝 내밀어 주시면 과학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과학.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과학. 그러면 역사와 사회, 과학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역사는 뭐였죠? 사람이라는 단어인데 위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역사라는 단어가 되죠? 다시 한번요. 역사. 다시 한번요. 역사. 사회라는 단어는 뭐였죠? 사람이라는 모양 붙이신 후에 원을 그리시면서 다시 한번 아래에서 붙여주시면 됐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회. 다시 한번요. 사회. 과학이라는 단어는 왼손을 주먹 쥐시고 내미신 후에 그 아래를 오른손 검지로 내밀어 주시면 과학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과학.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과학. 이번에는 윤리, 한문, 미술이라는 단어를 배울 텐데요. 윤리라는 단어는 먼저 오른손으로 사람 모양을 하신 후에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이마로 가게 됩니다. 이러면 윤리 또는 도덕이라는 의미를 가진 수화가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윤리 또는 도덕.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윤리 또는 도덕. 이번에는 한문이라는 단어인데요. 한문이라는 단어는 왼손바닥을 이렇게 뭔가 엉성하게 쥐어있는 듯한 모양을 하시고요. 오른손도 똑같은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오른손을 왼손 위에다 대시고 툭툭 쳐주시면 한문이라는 수화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문. 다시 한번요. 한문. 이번에는 미술이라는 단어인데요. 미술은 왼손을 펴시고요. 이 펴신 왼손이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도화지에다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이라는 수화 단어가 돼요. 자, 이 미술이라는 수화 단어는 그리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또는 그리다. 다시 한번요. 미술 또는 그리다. 그러면 윤리와 한문과 미술 이 세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윤리라는 수화 단어는 뭐였죠? 사람이란 모양을 하신 후에 이 모양을 갖다가 이마에다가 갖다 대시면 됐었죠? 그럼 윤리 또는 뭐였죠? 도덕이라는 수화가 됐었죠? 그 후에는 한문이란 단어인데요. 왼손을 살짝 내미시고 똑같은 모양의 오른손을 왼손 위에다 툭툭 쳐주시면 한문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세 번째로 미술이라는 단어는 왼손으로 도화지 모양을 만드신 후에 오른손으로 그려지는 모습을 해주시면 미술 또는 그리다 라는 수화가 됩니다. 이번에는 음악과 체육이라는 단어인데요. 음악이라는 수화도 미술과 마찬가지로 왼손을 살짝 내미시고요. 내미신 손 위에다가 살짝 검지와 중지를 구부리신 후에 입에서 나오듯이 하셔서 옆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음악. 다시 한번요. 입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음악. 다시 한번요. 음악. 체육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운동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의미 그대로
체육 또는 운동하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악과 체육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음악. 두 번째로 체육은 뭐였죠? 체육 또는 운동하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과목들을 배우게 되면 시험을 보게 되죠. 시험이란 단어는 양손 엄지손가락을 펴시고요. 교차시켜서 위아래로 내려주시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험. 다시 한번요. 시험. 시험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죠. 자, 중간고사라는 수화 단어는 가운데 중자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왼손으로 D자 모양을 만드신 후에요. 이 D자 모양을 만든 왼손 뒤쪽에다 대고 나를 세운 오른손을 갖다 대시면 가운데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가운데 더하기 시험 하면은 중간고사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중간고사. 해볼게요. 중간고사. 중간고사가 끝나면 기말고사를 보게 되죠. 기말고사라는 수화는 먼저 오른손, 왼손 손등에 오른손 엄지손가락만 핀 상태로 그대로 내려주시면 이게 먼저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가진 수화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더하기 시험. 그래서 기말고사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말고사. 다시 한번요. 기말고사. 그러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중간고사는 뭐였죠? 가운데 중자를 그려준다고 했죠?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는 마지막 시험에서 기말고사가 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말고사. 이번에는 뜻이라는 수화인데요. 먼저 왼손 주먹을 내미신 후에 오른손 검지로 관자놀이를 찍으시고 이 왼손 주먹 아래로 검지손가락을 내밀어 주시면 뜻 또는 이유라는 수화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뜻 또는 이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뜻 또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죠. 자, 어렵다라는 수화는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펴시고요. 구부려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줘 보세요. 이런 모양을 만든 이 끝을 오른쪽 볼에다 대신 후에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어렵다라는 수화가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렵다. 다시 한번요. 어렵다. 이와 반대되는 단어가 쉽다이죠. 쉽다라는 수화 단어는 왼손 손바닥을 펴시고요. 입에다 살짝 갖다 대신 후에 왼손 손바닥에 탁 갖다 대시면 됩니다. 그러면 쉽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쉽다. 다시 한번요. 쉽다. 그럼 어렵다와 쉽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렵다 뭐였죠? 어렵다. 다시 한번요. 어렵다. 두 번째로 쉽다. 왼손바닥을 펴시고 검지손가락을 대신 후에 내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쉽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쉽다. 오늘 이렇게 학교에 관련된 두 번째 수화 단어들을 배워봤습니다.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어렵더라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들과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